네팔 신문 쪼르자 9월 26일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다도 제국주의 동맹 결성 85돌씨라는 제목의 글을 특집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세질의 청년 공산주의자들로 우리나라에서 세용의 첫 혁명적 존의 조직인 다도 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데 대해서 지적하고 조선혁명의 당면 임무와 최종 목표, 그 실현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 특유의 투쟁 강령을 소개했습니다. 조선혁명의 여명기에 타오른 특유의 햇불과 더불어 백전백승을 떨치온 조선노동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남선 인민들로 하여금 졸세 비인들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광주의 언론인 강석철은 조선노동당의 깊고도 억센 뿌리는 김일성 주석님에 의해서 마련됐다고 칭송했으며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는 특유의 감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유의 강령은 조선노동당 강령의 기초로 됐고 그가 내세운 원칙은 조선노동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됐다고 썼습니다. 우리 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 쏘시는 경의하는 김정일 동지의 은정 깊은 사랑과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두단 오리 공장이 선군시대의 멋쟁이 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되었습니다.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이 16일 두단 오리 공장을 참관했습니다. 김용남 동지, 최영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양용섭 동지, 강석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일꾼들이 현대화된 두단 오리 공장을 찾았습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 그들은 공장 현대화 종용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오부일 수령님의 영도업적이 어려있는 두단섬을 대규모의 고기 생산 및 가공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해서 바치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명불이의 노고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이어 개건된 수십 동의 오리사와 알깨우기실, 야외 오리장, 발효무기 및 동물성 단백무기 생산기지, 오리고기 훈제장, 유기질 복합 비료와 메탄가스 생산 공정, 과학기술 보급센터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참관자들은 모든 생산 공정들이 현대과학기술의 기초에서 자동화 컴퓨터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된 데 대해서 경탄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공장문화회관에서 평양 가금지도국 예술소조원들의 예술소품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전체 참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웅대한 인민생활 전략을 실현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혁명의 지비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대한중기기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대한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대한민국 사업체가 창조된 지 신도리 되는 올해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생산 점수를 과감히 벌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CNC화된 가공 설비들과 여러 특대형 설비들이 성능을 더 좋게 해서 생산 능률을 몇 배로 높였고 발전 설비들의 가공을 동시에 벌려 정없이 생산주의를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생산 연도 수준을 돌파하고 연간 계획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인민생활 향상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개성시에서 소금밭을 건설하고 소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곳 시에서는 주민들의 소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쓸모없던 비경지 토지를 정리해서 수십 정보의 소금밭을 번듯하게 건설했습니다. 지금 이곳 시에서는 새로 건설된 소금밭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2011년 아시아 19살 미만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 팀과 중국팀 사이의 경기가 16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드센 공격을 들이대서 4대 0으로 중국팀을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2012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해서 일어난 반월가 시위가 전 세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5일 세계 80여 개 나라와 지역의 1,500여 개 도시들에서 반월가 시위가 일제히 벌어졌습니다. 15일과 16일 세계 각지에서 동시에 벌어진 근로대중의 반자본주의 투쟁은 자본주의의 300여 년 사이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최대 규모의 조직적 진출입니다. 투쟁의 볼길은 9월 17일 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이자 독점자본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미국 뉴욕 맨하탄의 월가에서 타올랐습니다. 월가를 점거하라는 그 밑에 시작된 항의 행동은 삽시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연쇄적인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가 점거 시위는 착취계급에 대한 비착취계급에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미국의 항의운동 참가자들은 15일을 국제적인 행동의 날로 정하고 이에 호응이 나설 것을 전 세계 근로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과 16일 세계 각지에서도 반자본주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었습니다. 항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원인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과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일자리를 달라 등의 구호들을 외치며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전국적으로 청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주요 도시들에서 일어난 반월가 시위도 비상경제령이 내려졌으며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분석가들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번 시위 사태가 자본의 탐욕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의 폭발로서 막다른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지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개인 날씨였으며 일산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바람은 전반쪽 지방에서 북서풍이 4m 내지 7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쪽 지방에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3도로서 평년보다 5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0월 18일 화요일 음력으로 9월 22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해발 200m 아래의 지대에서 서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5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원산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